5분이냐? 멈춰! 이곳은 마치 정글을 방불케 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환경입니다. 과연 이곳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일까요? 이 잡초들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자랐는지 제작진은 이 잡초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오랜 탐문 끝에 드디어 그 잡초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휴, 우돌이 뭐 거기 살라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맨 땅도 많고 누가 뽑아주지도 않고 뭐 살기가 원체 좋잖여. 그러다 본게 가서 마누라도 만나고 자식 새끼도 낳고 살다 본게 그렇게 된 거요. 사는 게 빡빡혀 요즘. 온그린 같은 회사가 있어서 그놈들 피해 살다 보니 마땅히 살 데가 없어. 한 번만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살게 그냥 냅둬. 안돼. 오물이냐? 도망쳐. 꼭 그렇게 다 뽑아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씨발 새끼들아. 이제 우리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 잡초들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잡초가 이렇게까지 발생된 원인과 또 어떠한 잡초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초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가장 이쪽에 주가 되는 잡초는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 여기를 거의 뭐 정글처럼 뒤덮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잎이 3개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기 7월, 8월, 특히 9월 이제 종자 결실기가 되면은 막을 수 없는 잡초입니다. 이 잡초의 이름은 흔히들 새콩이라고 부르는 잡초인데, 이름에 콩자가 붙었듯이 콩과의 잡초입니다. 이 콩과 잡초의 특성은 번식이 빠르다는 겁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콩 농사가 사실 세상 쉬운 농사예요. 그냥 던져놔도 발화 조건이 맞으면 싹이 틉니다. 콩, 뭐 호박,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좀 종자가 큰 이런 종류의 식물들이 초기 발화가 아주 빠른 편입니다. 대신에 그 종자가 큰 만큼 수분이나 양분 요구도가 높은데, 이 새콩은 종자가 정말로 새똥만 합니다. 그래서 새콩이라고 지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콩은 하나에서 수백 개의 종자가 비산나는데, 요 새콩이 종자가 결실 때 터질 때 타닥탁탁 하는 이런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폭죽 쏘는 것처럼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가면 어디 좀 풀숲에서 뭐가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난다 들으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새콩 종자가 터져서 비산나는 소리입니다. 집 안에 사실 그 새콩이 들어와서 뭐 한 1년 번식하게 되면 이 하나가 이렇게 전체를 뒤덮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엽에 이 새콩이 발견되면 즉시 뿌리까지 뽑으셔야 되고, 종자 결실기에 이 콩가에 종자가 비산하기 전에 뿌리를 뽑아서 제초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시기가 늦었다 그러면 이 새콩 주변에 종자가 떨어져 있을 만한 곳에 토양을 한 1, 2cm 정도 긁어서 넓게 흙을 같이 제거하시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새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잡초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 잡초는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잡초들은 잡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필요한 누군가에겐 약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꽃이 되기도 하고 뭐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온그린에서 잡초라고 정의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곳에 나는 모든 식물류를 잡초라고 부릅니다. 온그린은 의도된 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의도치 않는 풀이 원치 않는 질감이나 텍스처를 준다면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자 했던 목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 것 외에 모든 것을 잡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잡초, 풀, 이 아이는 공식 명칭은 비술입니다. 흔히들 야관문이라고도 하죠. 남자의 활력을 올려주는 그런 아이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약으로 쓰면 좋은 제품일지 모르겠으나 내 정원 안에 이 비수리가 무더기로 자라있다. 내가 정력 증강을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키우는 게 아니다 했는데 이것이 자라고 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잡초입니다. 그리고 또 끈질겨요. 얘는 한번 나면 하나가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무대기도 같이 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데 다행인 것은 이 새콩의 번식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같은 식물 경합에 있어서 조금 더 우점합니다. 그래서 비수리가 많이 발달하지 못한 거고요. 이 아이가 커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새콩이 덮어버림으로써 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비수리가 일부 조금 있고요. 자,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쪽에 이 자생하고 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얘는 초화류를 일부러 심기도 합니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이 자생하고요. 털머위 종류들이 모입니다. 이거 쌈으로 싸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도치 않은 곳에서 이 머위가 자라게 되면 얘 또한 잡초로 불리고요. 근데 얘는 사실 잡초라고 하기엔 좀 아깝습니다. 정원을 구성할 때 음지식물이나 어떤 양치식물, 이끼정원이라든지 수간 하부 쪽을 조성할 때 간혹 식기 아이템으로 사용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곳에 머위가 자라게 된다면 너무 불규칙적이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잡초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희한한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가까이 좀. 이것은 크록스입니다. 이야, 약 130 정도 사이즈로 추정되는, 그리고 아주 예쁜, 이걸 뭐라 그러지? 예쁜 이런 아이들이 박혀있는 아주, 이거 깨끗이 빨면 얘는 재사용 가능하겠는데? 이게 왜 여기에 박혀 있었을까요? 제가 추정하건대 이것은 저도 무척이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된 크록스가 이것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언제 깔았을지 모를 아주 오래된 요 코코아 매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맨땅에 코코아 매트를 깔면 잡초도 안 나고 걷기도 편하고 또 얘가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엄청 오래 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단단하던 이 코코아 매트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뚝뚝 끊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코코아 매트의 원료 자체가, 생산 원료 자체가 말 그대로 코코아 숲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자연 분해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음지에 습하고 이런 공간에서는 그 유효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깔으시면 사실은 나중에는 이 잡초들의 영양분, 상토층,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퇴비라고 부르는 그런 자연 배합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떤 다른 필요한 조치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잡초는 그 정도 잡초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이끼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털이끼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이끼들은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반가운 아이들이에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코코아멘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요 이끼는 그래도 이렇게 녹화를 해줌으로써 다른 잡초가 올라오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이끼 존에는 그나마 잡초 발화가 조금 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밥에 굉장히 약한 아이라 이 출입문에서 여기를 지속적으로 밟게 되면 사실 이 이끼들은 볼 수가 없는데, 이 출입문 근처에 이끼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이 주인분께서, 클라이언트께서 이 테라스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지 오래됐다, 이곳을 밟은 적이 없다. 제가 추정컨대 이 정도 상태면 안 밟으신 지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정원이 이렇게까지 약간 방치가 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작업을 마치고 말끔해진 정원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거의 세스코입니다. 나무 사이사이 이 토양 속도 이렇게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씨앗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기생하는 뭐 모기, 찐득이 등 각종 해충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약재 처리를 해줘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해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의 바닥 또한 놓치지 말고 이렇게 꼼꼼하게 씨앗 처리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바닥에 있던 것들이 다시 붙어서 나무로 올라가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씨앗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이 토양층까지 같이 씨앗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나무 속 안쪽에 약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깊숙이 이렇게 속속 다 본때를 넣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수간부도 마찬가지로 약재가 묻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안에까지 꼼꼼히 넣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씨앗 처리를 할 때 겉에만 뿌리시면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꼭 이 안에까지 꼼꼼하게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람 불지 않는 날 바람을 등 지고, 그리고 햇빛이 강하지 않은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람 부는 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세 분사를 하게 되면 저한테 바람이 불어오면 이 약을 제가 뿌리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제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바람이 없는 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태양이 뜨겁지 않은 시간,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를 얘기하는 이유는 요 약재가 잎 끝에 맺히게 되면 동그랗게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물방울 흘려서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볼록렌즈 효과라 그래서 요 액이 묻힌 곳이 타게 됩니다. 약성이 진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럼 나무에 이 그름병처럼 점점 해서 보기 흉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집 입구에도
이렇게 방치된 공간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작업을 좀 진행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제초를 진행하겠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이 제초 폐기물들이 양이 상당합니다. 이 제초 폐기물들은 이렇게 자루에 꾹꾹 눌러서 담아서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 보시겠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이 트입니다. 이제 위쪽에 바닥이 풀을 뽑고 나니까 지금 맨땅과 기존에 깔아놨던 이 코코아 매트가 보이는데요. 이쪽은 추가적인 보완 공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우선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록을 켜다 그린라이프 온!